안녕하세요. 1위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자산만큼도 시가총액이 되지 않는 상장사는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동안 PBR이 낮은 종목은 투자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잘못됐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중 도입을 예고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데요. 주요 내용은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 PBR, ROE 등을 시가총액 업종별로 비교 공시해야 하고요. 두 번째,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 권고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를 도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ETF 지수 편입 시에는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PBR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PBR이란 주가 순 자산 비율이면서 영문으로는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이 시가총액을 순 자산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가를 BPS 주당 순 자산 가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숫자가 1 이하의 숫자가 나온다면 그 기업은 회사가 지닌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좋은 소식에 따라서 시장은 이에 화답하는 듯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PBR이 낮은 종목 저 PBR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주 한 주간 코스피 기준 저 PBR 업종의 차트와 증감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험 지수는 한 주간 23.24%, 증권은 11.89%, 금융은 15.07%, 운수 장비는 13.25%로 업종 지수가 이 정도 올랐다는 것은 개별 종목별로는 이 주간 상승률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별로 보시면은 각 업종의 기업들이 한 주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한 주간 34.3%, 하나생명은 33.3%, KB금융은 23.2%, 현대차는 21.2%로 이 업종 상승률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PBR이 낮은 종목으로 꼽혀 왔었습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 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청산가치라고도 하는데요. PBR이 1배 미만이라는 말은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기업을 청산할 때보다도 더 낮게 현 주가가 형성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금융과 보험, 지주사 등이 대표적인 저 PBR 업종으로 꼽혀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PBR은 0.95배로 지난 2022년 상반기 이후로 1배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향 추세여서 이대로 두면은 1배를 넘기는커녕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 도쿄 증권 거래소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해 3월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는 PBR 1배 이하 상장사의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을 세우라면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후 최근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참여 현황을 발표하였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PBR 1배 이하 공시 대상 기업은 3,300여 곳이고요. 이 중 1,115여 곳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주주를 위한 개선 계획을 기재할 예정에 있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 PBR이 낮은 기업일수록 큰 대형사일수록 참여도가 더 컸는데요. 그리고 대표적인 PBR 업종인 은행주들은 94%로 대부분이 참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니케이 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렸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이 니케이 지수를 보면서 미래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저 PBR주가 하나의 테마주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연초에 50만원대를 유지하던 태경산업 주가가 최근 약 56.8%나 급등하며 주가가 90만원대를 찍었습니다. 바로 이번 저 PBR 종목으로 언급되면서 말입니다. 개별 정책 발표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요동치는 등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고 자사주 제도 개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쳐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일수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저 PBR 테마주를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이 차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차트가 되겠습니다. 코스피의 대형, 중형, 소형주 차트입니다. 저 PBR 테마의 다수 종목들이 이 코스피 대형주에 속해 있는데요. 이 중형과 소형주는 전 고점을 넘긴 것과는 달리 대형주는 아직 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까지 약 2.6%의 상승룸이 남아 있는데요. 이 개별 종목별로는 평균적으로 최소 3% 이상의 상승룸이 남아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향후 이 라인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또 내려앉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그리고 관망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이번 저 PBR 테마로 증시에 또다시 포모 증후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심리적으로 컨트롤 잘 하셔서 손실 없는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